이동이나 활동이 많은 곳에 노인 보호구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실버존 구역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 섰던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맹수들을 사냥하는 북한의 천연기념물 풍산개가 새끼 멧돼지에게 젖을 물리며 애지중지 돌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외에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노인들의 이동이나 활동이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는데 노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실버존 구역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남해읍 서모마을. 마을 회관 앞 도로에 빨간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 씌워지고 노인 보호구역을 안내하는 표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 앞을 이동하는 차량이 많고 도로 굴곡이 심해 어른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을 설치했습니다. 저쪽으로 도로 나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뭐 앞에 여기 저 정자나무 놀 때 지나갈 때도 보면은 그 차가 오나 안 오나 그거 하고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들의 이동이나 활동이 많은 경로당과 노인정, 복지관, 요양원 등지에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장 군수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 이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아직 낮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사고는 39%로 자동차 승차 중의 사고보다 많습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56.5%로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노인 보호구역도 차츰차츰 개선해가지고 단속 카메라 등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합니다. 지난해 말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939곳, 노인 보호구역은 63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4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실태를 이달 말까지 집중 감찰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은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 섰던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고 정의당은 노회찬의 진보 집권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삼성이라는 골리앗에 맞서서 싸웠던 첫 번째 다윗.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 정치의 선구자, 촌철살인의 정치인 노회찬은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꿈꿔왔습니다. 새벽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서울 6411번 버스 이야기는 늘 약자의 편에 섰던 그의 정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낸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제가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우리 얘기거든요. 저희 얘기고 제 얘기고.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 1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는 고인의 뜻을 기리려는 발걸음들이 이어졌고 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에선 첫 번째 기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셨던 그 뜻을 경남에서부터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그의 오랜 친구였던 정우현 씨도 직접 추모 행사를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친구는 별로 없는데 혜찬이가 네가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다. 혜찬아 보고 싶다. 그립다. 노회찬의 정치적 동반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진보 영남 벨트를 복원해 고인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진보 집권의 토대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보 집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 이 창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 노 의원의 연설로 알려진 6411번 버스 속 투명인간. 그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고
약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노회찬이 떠난 1년,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게 됩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예정된 한일 교류 행사를 취소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경남을 방문하는 일본 오카야마현 청소년 23명의 한일 교류 행사를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8월 16일부터 사흘간 공무원과 민간 공연단 등이 일본 오카야마를 방문하는 교류 행사도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일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재판이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 2부나 형사 4부 중 한 곳에서 맡기로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결정되면 첫 재판 일정도 바로 나올 전망입니다. 경주 지진이나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가 범람하면서 지역방송은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분권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방송특별법에는 지역방송 발전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맹수들을 사냥하는 북한의 천연기념물 풍산개가 새끼 멧돼지에게 젖을 물리며 애지중지 돌보고 있어 화제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함안의 여항산 자락의 한 식당. 작은 우리 안, 풍산개를 베고 새끼 멧돼지 맷순이가 쿨쿨 낮잠을 잡니다. 집주인이 젖병을 들고 들어오자 먹성 좋은 맷순이가 풍산개들을 밀쳐내고 독차지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맷순이는 생후 10일 정도였던 지난달 중순 길을 잃고 굶주리다 식당 뒷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우유를 너무 잘 먹는 게라 너무 배가 고파갖고 막 벅벅벅벅 이래 하면서 먹는데 막 시끄러워서 내가 먼저 하니까 미기 나야 집에가 불러야 조용하니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맷순이. 그러나 집주인이 반려견으로 키우는 맹견 풍산개가 11마리나 돼 맷순이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미 잃은 맷순이가 안쓰러웠는지 어미 풍산개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새끼 풍산개들과 함께 맷순이를 돌봤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맷순이에게 젖을 물리고 털까지 핥아주며 정성껏 돌봅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맷순이를 먼저 챙길 정도입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이 집에 오게 돼서 또 여기서 가족들처럼 아마 대해주고 또 엄마처럼 또 먹이도 주고 그리 하니까 새로운 엄마, 새로운 가족들을 완전히 원래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멧돼지는 생후 1, 2년이면 단독 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맷순이가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예정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돼갖고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사천 김포 노선 운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사천의 사회봉사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사천 지역 단체들은 대한항공의 간편 운항이 현실화되면 항공국가산단 조성과 항공정비 사업에 악영향을 주고 기업 경제 활동도 위축된다며 기업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노선 간편 운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영호남을 이어준 경전선 폐선 구간의 섬진철교가 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됩니다. 하동구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된 섬진철교부터 하동역까지 2.2km 구간에 38억 원을 투입해 걷는 길 1차로를 조성했습니다. 하동구는 섬진철교를 영호남 교류를 추억하는 알프스 하모니 철교로 이름 짓고 공모 사업을 통해 하동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남해 사천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죽은 상괭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죽은 상괭이가 길이 175cm, 무게 60kg 정도의 암컷으로 불법 포획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사회와 농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와 농촌 발전, 귀농귀촌 지원 및 농촌 활성화, 학생 실습 및 취업 지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문학회와 개간 시산맥이 함께 마련한 제14회 지리산 문학상에 조정인 시인이 수상작인 조시인의 100년 넘어 우체국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100년 넘어 우체국의 언어와 상상력이 날카롭고 입체적이며 조 시인의 다른 시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리산 문학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주 지역 제조업체의 여름 휴가 일수는 대부분 3일에서 6일,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지난해 60.5%보다 적은 47.6%로 조사됐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진주 지역 10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 가운데 급여액의 50% 이하를 지급하는 업체가 전체 15.5%, 51% 이상 100% 이하는 4.9%, 101% 이상은 4.9%로 나타났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태풍 다나스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역 자치단체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업 자금은 5억 원, 가계 자금은 1억 원 이내로 빌릴 수 있고 기존 대출 고객은 이자 납입 유예와 상환기일 기한 연장 등의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고 농협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